새벽 3시 한지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눈치 못 채게 해야 해. 지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불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랑 다 됐어. 서류만 받으면 돼. 시어머니 옥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지영이가 회계사잖아. 알아차리면 어떡해? 알아차리기 전에 끝내면 되지. 이번 주 안에. 알았어,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영은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 변호사? 서류? 무슨 서류? 지영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영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지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호와의 결혼은 25년째였습니다.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났습니다. 민호는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지영은 회계법인 신입이었습니다.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23,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들 준우는 20, 군대에 있었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을 키우며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민호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었습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뭔가 달랐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민호가 유난히 다정해졌습니다. 퇴근하면 꽃을 사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민호는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고마워서. 민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결혼기념일이 2주 남았습니다. 민호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통화를 들은 지금 지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재빨리 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봐? 아, 회사 메일. 민호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 어때? 백담식당 예약했어. 백담식당? 거기 비싸잖아. 결혼기념일 미리 축하하는 거지.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은 그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좋아. 지영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역사역 근처 회계법인이었습니다. 지영은 20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통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박 변호사, 서류, 눈치 못 채게. 점심시간 지영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몇 시에 만날까?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7시에 식당 앞에서.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평소 민호답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호의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엔 잠가두는 방이었습니다. 지영은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 역삼동 아파트의 등기부였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의가 지영과 민호 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백에 연필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단독명의 변경 마이너스 박 변호사 확인.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독명의 누구 명의로?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옥자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지영아, 있었구나. 옥자는 7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정했습니다. 등이 꼿꼿했습니다. 민호한테 열쇠 받았어. 깜짝 놀랐지? 옥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녁 약속 있어서 곧 나가야 해요. 금방이야. 할 말이 있어서. 옥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도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유언장 쓰는 게 유행이래. 나도 써야겠다 싶어서. 유언장요? 그래. 손주들 위해서. 수진이랑 준우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옥자는 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지영이 너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아파트도 있고. 제가요? 아직 젊은데요. 젊어도 준비는 해야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옥자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참, 이 아파트 서류 어디 있어? 등기부 같은 거.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얼마나 올랐나 싶어서. 옥자는 눈을 굴렸습니다. 지영은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서재에 있을 거예요. 그래. 나중에 민호한테 물어봐야겠다. 옥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간다. 저녁 잘 먹어. 옥자가 나갔습니다. 지영은 현관문을 닫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유언장, 아파트 서류, 명예 변경,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백담 식당에 가려면 나가야 했습니다. 지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48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20년 회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숫자를 봤습니다. 거짓된 장부를 봤습니다. 분식회계를 봤습니다. 지영은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뭘 숨기고 있을까? 옥자는 왜 아파트 서류를 물었을까? 백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민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들어가자.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프라이빗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한정식 코스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계속 웃었습니다. 지영의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반찬을 집어줬습니다. 25년 참 빨리 갔지? 응. 고생 많았어, 여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응? 요즘 뭔가 이상해.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너무 다정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 결혼기념일이잖아.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호가 계산했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 갈까? 응.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 홀더에 꽂혀 있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S 내일 11시 통화 가능? 지영은 그 알림을 받습니다. 민호도 받습니다. S가 누구야?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호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사 동료. 이름이 S야? 아니, 성이 서씨라서. 서 과장. 민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먼저 샤워하러 갔습니다. 지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S? 서 과장. 정말? 지영은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겠어. 민호가 뭘 숨기는지.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영은 커피를 마시며 민호의 서재를 봤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검색 기록이 보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 콘도 소유권 지키는 법, 혼인 중 취득 재산 분할, 배우자 몰래 재산 이전.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많은 검색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혼 위자료 최소화 방법, 재산 분할 꿀팁, 북마크 폴더를 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가 여러 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 빨간 별표가 있었습니다. 박준식 법률사무소 마이너스 이혼 전문. 지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민호가 이혼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혜진이었습니다. 지영아, 나 혜진이야. 응, 무슨 일이야? 저번 주에 청담동 보석상 갔었거든. 근데 거기서 민호 봤어.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를? 응. 근데 혼자가 아니더라. 30대 여자랑 같이 있었어. 뭐 하는 거 봤어? 반지 보더라. 커플링 같은 거. 내가 인사하려다 민호가 나 못 본 척해서 그냥 나왔어. 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대 여자, 커플링, S,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지영은 민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민호는 비밀번호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녁, 민호가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거실 테이블에 놓인 민호의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S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기념일 축하해. 지영이한테 잘했어? 응. 백담 식당 갔다 왔어. 거기 비싸던데. 마지막 선물이네.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 변호사 만나셨어? 응. 다음 주에 서류 준비된대. 콘도는? 걱정 마. 우리 콘도야. 지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수진이는 알아? 수진이는 내 편이야. 걱정 없어. 수진. 딸이었습니다. 지영은 수진과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최근 메시지를 봤습니다. 아빠, 엄마 눈치챘어? 아니, 아직. 조심해. 엄마 회계사야. 숫자에 밝아. 알아. 다음 주면 끝나. 콘도 진짜 우리 집 돼?
그럼 내 이름으로 넣어줄게.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까지, 내 딸까지.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놨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뭐해? TV 봐. 지영은 평온한 척했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3천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인출됐습니다. 인출 내역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민호 고객님이 인출하셨네요. 현금으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요? 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었습니다. 혹시 대출 내역도 확인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대출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직원이 조회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한 달 전에 대출이 실행됐네요. 얼마요? 5천만 원입니다. 민호 고객님 단독 명의로요. 담보는요? 역삼동 아파트입니다.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부동산이면 본래 동의가 필요한데 서류상 문제가 없었나 봅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를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지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발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지영은 더 뒤졌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옥자의 빌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옥자 빌라도 담보로 잡혔어? 지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됐습니다. 민호와 옥자, 그리고 수진까지. 25년이 거짓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회계사였습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봐야 했습니다. 지영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공동계좌 인출 3천만 원, 대출 5천만 원, 콘도 소유권 확인 필요, 아파트 명의 확인 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했습니다. 지영은 대학 동기 김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은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전문이었습니다. 수연아, 나 지영이야. 지영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상담 좀 받고 싶어. 무슨? 이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사무실로 와. 1시간 후 지영은 수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이었습니다. 상황 설명해봐.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새벽 통화, 노트북 검색 기록, S와의 문자, 대출, 위조 서류. 수연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가자. 증거부터 확보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아파트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공동명의야. 혼전 재산이야. 혼후 재산이야?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혼전이야. 결혼 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거야. 그럼 지영이 단독 소유야. 증명만 하면 돼. 수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작성해. 부모님이 사준 증거, 입금 내역, 증여세 신고 같은 거. 찾아볼게. 그리고 민호 외도 증거도 필요해. 문자, 사진, 증인. 핸드폰에 다 있어. 좋아. 그럼 백업해놔. 민호가 지울 수도 있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줘. 내가 이길 수 있어? 수연은 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길 수 있어.
근데 쉽지 않아. 민호가 변호사 끼고 계획한 거잖아. 알아. 근데 지영이 너는 회계사야. 숫자에 강해. 그게 무기야. 수연의 말에 지영은 힘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집을 뒤졌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25년 전 서류였습니다. 매수자는 지영의 아버지였습니다. 대금은 아버지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결혼 3개월 전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수연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확인했어. 아파트는 지영이 혼전 재산이야. 민호가 손댈 수 없어. 정말? 그래. 증명서 발급받았어. 이거 들고 등기소 가. 지영은 등기소에 갔습니다. 부동산 등기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바꾸는 절차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은행. 무슨 일로? 그냥. 지영은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 씨, 물어볼 게 있어. 뭔데? S가 누구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잖아. 거짓말 그만해. 다 알아.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문자 봤어. 수진이랑 나눈 대화도.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내 핸드폰 봤어? 그래, 봤어. 그래서 알았어. 내가 뭘 계획하는지.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영아, 설명은 필요 없어. 변호사 만나고 올게. 지영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지영아, 잠깐. 민호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25년이 끝나는구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성했습니다. 지영은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가 지영 편이었습니다. 혼전 재산 증명서가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영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영은 수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흘 후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삼촌이었습니다. 지영아, 명자 고모 돌아가셨어.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명자 고모는 어머니의 언니였습니다. 독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작년에 건강이 나빠져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요? 어젯밤. 조용히 가셨어. 알겠습니다. 내려갈게요. 그리고 지영아, 유언장이 있어. 너한테 남긴 거야. 지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한테요? 응.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전화를 끊고 1시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영 님이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해운 변호사 이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명자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독일 미넨 아파트,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 그리고 예금 8억입니다. 지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 아파트는 시가 약 10억, 해운대 펜트하우스는 12억으로 평가됩니다. 총 30억 정도입니다. 30억이요? 네. 고인께서 한지영님께 전액 증여하셨습니다. 상속세는 이미 납부 완료됐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류는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명예 이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30억? 민호가 모르는 돈. 고모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일에서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고모가 아꼈던 조카였습니다. 지영은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나 지영이야. 응, 무슨 일이야? 유산 상속받았어. 30억? 뭐?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기셨어.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영아, 그거 혼전 재산이야. 민호 손 못 대. 알아. 그리고 절대 민호한테 말하지 마. 재산 은닉하면 안 되지만 아직 명예 이전 전이니까 괜찮아. 알았어. 지영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30억은 무기였습니다. 민호가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백담 식당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예약 확인하려고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호 명의로 예약돼 있을 거예요. 아, 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100명 예약이시죠?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100명이요? 네. 최고급 코스로 하셨어요. 총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네. 절반은 이미 입금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100명? 4천만 원. 이혼 파티? 지영은 민호의 카카오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S와의 대화를 찾았습니다. 파티 준비 다 됐어? 응. 백담 식당 예약했어. 회사 사람들 다 부를 거야. 수진이도? 당연하지. 우리 딸이잖아. 지영이는? 초대 안 해. 그날 출장 보낼 거야.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출장을 보내? 날 빼고 파티를? 지영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다음 주 토요일에 뭐해?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 세미나 있어. 거짓말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야? 백담 식당 파티. 내 아빠가 연 거지? 수진은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대답해.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엄마한테 말 못해서. 내 아빠가 뭐라고 했어? 엄마 빼고 파티 열자고. 엄마. 그래, 알았어. 지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까지 배신했습니다. 지영은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4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절반만 이체할게요. 어디로요? 제 개인 계좌로.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민호가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상사 이 부장이 불렀습니다. 지영 씨, 잠깐 올래요? 부장실로 갔습니다. 이 부장은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회계법인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앉아요. 지영은 앉았습니다. 이 부장이 진지한 표로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개인적인 일 있어요?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해봐요. 이혼 준비 중입니다. 이 부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분이 바람을? 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네요. 회사에 피해 안 가게 하겠습니다. 지영 씨는 우리 회사 최고 매니저예요. 일만 잘하면 돼요. 개인 일은 개인 일이고. 이 부장의 말에 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이 부장도 이혼 경험자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부장님도요? 그래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겨냈어요. 지영 씨도 할 수 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지영은 수연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수연아, 이거 봐. 지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노트북 검색 기록, 문자 백업, 은행 거래 내역, 위조 서류. 수연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해. 백담식당 파티도 있어. 다음 주 토요일.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어. 혼인중 낭비야. 4천만 원이야. 더 좋아. 법원에서 안 좋게 봐. 수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파티 당일까지 기다려. 파티 끝나고 이혼 소송 접수해. 왜 기다려? 증거가 더 확실해지니까. 민호가 파티하는 거 사진 찍어둬. 그리고 참석자 명단도 확보하고. 어떻게? 식당에 전화해서 명단 달라고 해. 예약자 보호자 자격으로.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아, 30억 유산은 절대 말하지 마. 나중에 공개해. 알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동계좌에서 돈 빼냈지?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절반만 뺐어. 내 돈이야. 내 돈도 들어간 거야. 내 돈은 이미 다 뺐잖아. 3천만 원.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대출도 알아. 내 동의 없이 했지? 그건 위조야. 고소할 수 있어. 지영은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민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지영아.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계획을 적었습니다. 1. 파티 당일 증거 수집. 2. 이혼 소송 접수. 3. 아파트 명의 단독 전환. 4. 유산 명의 이전. 5. 수진이와 대화. 수진이와의 대화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아빠 편을 들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지영아, 박준식 변호사 조사해봤어. 민호 변호사? 응. 이혼 전문이야. 악질로 유명해. 재산 빼돌리기 전문이래. 그래. 근데 걱정 마. 우리가 증거 더 많아. 고마워, 수연아. 천만에. 친구 아니야. 전화를 끊고 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밤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25년이 끝나는구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지영은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영에게는 30억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판을 깔았어. 근데 이제 내가 판을 뒤집을 거야. 지영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파티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전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영은 준비됐습니다. 25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지영은 백담식당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가방 속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박민호 파티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VIP룸이었습니다.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홀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민호의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의 여자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S였습니다. 민호가 지영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영아, 왜 여기? 내 돈으로 연 파티잖아. 당연히 와야지. 지영은 침착했습니다. S가 민호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 누구예요? 아내야. S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왔어? 딸이 아빠 편 들어주는 파티니까. 엄마도 봐야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자도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내가 왜? 시어머니도 계셨네요. 모녀 상봉이네요. 지영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7시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전복, 한우, 랍스터. 사람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웃었습니다. 8시 민호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뒤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수였어요. 지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아내는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회계사라서 숫자만 봅니다. 감정이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젊고 활력 넘치는 여자와 민호는 S를 봤습니다. S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제 새 출발을 축하해 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박수였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딸 수진이도 저를 응원합니다. 수진아, 나와봐. 수진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진이는 새 아파트 약속받았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곳이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아파트는 제 것이니까요. 옥자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민호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잠깐만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영입니다. 저 남자의 아내요. 지영은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3주 전에 다 알았어요. 남편의 계획, 이혼, 재산 빼돌리기, 전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문자도 봤어요. 아빠, 엄마 눈치챘어? 이런 거요.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5천만 원 대출도 알아요. 제 동의 없이 위조 서류로 받은 거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위조된 인감증명서. 제가 발급한 적 없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요. 역삼동 아파트. 민호 씨가 자기 거라고 했죠? 지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등기부예요. 원래는 공동명의였어요. 하지만 혼전 재산이에요. 제 부모님이 결혼 전에 사주신 거예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에 단독 명의로 바꿨어요. 법적으로 제 것이에요.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3주 전에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받았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미넨 아파트.
시가 10억 원.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 시가 12억 원. 예금 8억 원. 지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총 30억 원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 제 단독 명의예요. 민호 씨는 몰랐죠.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S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요. 4천만 원짜리. 공동계좌에서 나간 돈이에요. 지영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민호 씨가 S씨한테 산 반지값도 제 돈이에요. S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에 낀 반지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이 음식 제가 산 거예요. 남편 외도 축하 파티를 제가 연 거죠. 몇몇 사람들이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사실인데. 지영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약속받은 강남 아파트 무슨 돈으로 살 건데? 아빠가 돈 없어. 대출 받고 사채 쓰고 회사 돈 횡령했어. 홀이 술렁였습니다. 민호의 상사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횡령이라고요? 네. 확인해 보세요. 3천만 원 빠졌을 거예요. 상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도 공범이죠. 빌라를 담보로 잡았어요. 민호 씨 대출 보증 서주셨죠? 옥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빌라도 날아갈 거예요. 민호 씨가 대출 못 갚으면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빌라가 뭐? 네. 담보 잡혔어요. 몰랐어요? 아들이 안 알려줬나 봐요. 옥자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내 빌라 40년 모아서 산 거야. 옥자가 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영은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호의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지영 씨 맞죠? 회계법인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확인 좀 해야겠네요. 횡령건. 증거 있어요. 여기. 지영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상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호 씨, 당장 나와보시죠.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S가 부축했지만 민호는 뿌리쳤습니다. 오빠가 나 혼자 있고 싶어. S는 울먹이며 나갔습니다. 수진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야 했어? 수진아, 내가 먼저 배신했어. 엄마, 나한테 사과부터 해.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 강남 아파트 갖고 싶었어. 친구들이 다 강남 살아. 그게 이유야? 엄마 배신할 이유가? 아빠가 너무 좋은 조건 줬어.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돌아와. 엄마한테. 엄마, 아빠는 틀렸어. 근데 넌 아직 어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은 지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지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지영은 홀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수연이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정말? 응. 이제 이혼 소송만 남았어. 수고했어, 지영아. 전화를 끊고 지영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고모,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겼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25년이 끝났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지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30억과 함께, 딸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부장이었습니다. 지영 씨, 내일 회사 올 수 있어요? 네, 부장님. 좋은 소식 있어요. 승진 얘기 나왔어요. 정말요? 그래요. 축하해요. 전화를 끊고 지영은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이었습니다. 지영은 수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민호와 박준식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역삼동 아파트는 원고 한지영의 혼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피고 박민호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산 30억 원 역시 원고의 단독 재산입니다. 대출 5천만 원은 피고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위조 서류 사용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박준식 변호사가 입을 열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어. 응.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은 멈춰섰습니다. 할 말 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알아. 근데 늦었어. 지영은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뒤에서 불렀지만 지영은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운대 펜트하우스를 보러 갔습니다. 30층 꼭대기였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역삼동 아파트를 비웠습니다. 25년의 추억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렸습니다. 수진이 도왔습니다. 엄마, 이 사진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지영과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버려. 정말? 응. 이제 필요 없어. 수지는 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엄마, 부산 가면 자주 올게. 그래. 방 하나 내 거야. 고마워, 엄마. 수지는 많이 변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매일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해운대로 이사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넓고 밝았습니다. 지영은 한쪽 방을 서재로 꾸몄습니다. 책상을 놓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문서를 열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복수. 제목이었습니다. 지영은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회계사로서의 경험, 결혼 생활, 배신, 그리고 복수. 모든 것을 숫자로 풀어냈습니다. 석 달 동안 썼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집중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영 작가님, 출판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이야기가 강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책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1000부만 찍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습니다.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10,000부가 팔렸습니다. 제세가 들어갔습니다.
석 달 후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기업, 지영은 하나씩 다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영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통장 내역, 대출 기록, 위조 서류,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숫자를 믿으세요.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지영을 찾았습니다. 저도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확인하죠? 통장부터 보세요. 공동계좌, 단독계좌 모두요. 감사합니다. 지영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상담도 해줬습니다. 무료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작은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숫자 출판사였습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냈습니다. 이혼, 재산, 자립, 현실적인 주제들이었습니다. 회사는 잘 됐습니다. 직원을 5명 뽑았습니다.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야? 제 남자친구예요. 김태준이라고 해요. 태준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건축사무소 운영합니다. 지영은 태준을 봤습니다. 눈빛이 정직했습니다. 수진이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영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민호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결정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불러도 될 것 같아. 아빠가 이해할 거야.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행복해라. 고마워, 엄마. 엄마도. 응. 엄마도 행복해. 그날 저녁 지영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필체를 봤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지영에게 잘 지내?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 택시 운전하고 있어. 힘들지만 견딜만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25년을 함께한 너를 배신한 거 평생 후회할 거야. 수진이 결혼한다고 들었어. 축하해줘. 나는 못 가지만 마음으로 축하해. 너는 잘 됐으면 좋겠어. 책도 잘 됐다고 들었어. 자랑스러워. 다시 한번 미안해. 민호. 지영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조각들이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잘 가, 민호. 지영은 속삭였습니다.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원고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법. 제목이었습니다. 지영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5년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시어머니의 간섭을, 딸의 배신을 모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지 않습니다. 숫자가 저를 구했습니다. 회계사로서의 눈이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생입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새로 시작합니다. 책을 쓰고 사람들을 돕고 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멀리 서울이 있었습니다. 역삼동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영의 인생은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기 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지영아, 내일 점심 어때? 좋아. 어디서? 센텀시티 쪽으로 올게. 내 회사 구경도 하고. 그래 와. 지영아. 응? 너 정말 멋져. 자랑스러워. 지영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어. 친구잖아. 전화를 끊고 지영은 다시 원고를 봤습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영은 원고를 저장했습니다.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지영은 하늘을 봤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고모,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금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25년의 무게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지영은 눈을 떴습니다. 다시 한번 바다를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영은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준비됐습니다. 어떤 일이든 맞설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함께였으니까, 진실이 함께였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함께였으니까. 지영은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